안녕하세요. 이번에 배명고용을 담당하게 된 김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 영어의 특징, 배명고 영어의 특징,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관한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등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교과서 2과의 외부 지문 조금이 추가된 정도였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범위가 곧 문제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개념들만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범위도 적고 변형도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으로도 좋은 성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2과인 건 똑같지만 외부 지문이 평균 20개 이상으로 아이들이 학습해야 할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미 중학교 때 모든 내용을 배우고 올라왔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많고 외웠다 치더라도 변형까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등 영어에서 요구되는 것 첫 번째로는 독해력인데요. 처음에는 범위도 많고 변형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험 범위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고 시험 문제들도 모의고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서 독해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해력을 키워서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친구들은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 모의고사까지 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반적인 어법인데요. 아무래도 범위가 없고 밑줄이 이쁘게 쳐있던 중학교 때와 달리 밑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문장 전체에 쳐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게 되는데요. 영어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문 분석, 문장 구조를 꼼꼼히 분석해 놓고 이 문장에선 밑줄이 왜 여기 쳐 있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뭔지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법도 수월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배명고 영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배명고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 시험마다 5문항 정도 비공개 지문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지문은 시험 범위가 아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배명고 영어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비공개 지문의 배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도록 독해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엔 쉬운 문제가 나오고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초반부에 시간을 아껴놨다가 후반부에 시간을 많이 써서 계산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과 어휘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암기까지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이제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어색한 어휘 찾기와 변형입니다. 단어들의 밑줄이 쳐 있는데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요. 원문에서는 과학자들은 에테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인 3번에서 진실로 증명되었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증명되었다로 고쳐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쉽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다른 문제인 어색한 문장 찾기인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되긴 했지만 원문 주제는 우울증은 왜곡된 자아에서 시작된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인 3번을 보시면 갑자기 어디에서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우울증은 똑같지만 방향성이 달라서 쉽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되었지만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어법은 난이도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인데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이 쳐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인 3번도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ing로 고쳐주면 되는 문제로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밑줄이 없고 문장 전체를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해야 했고 2개를 골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인 4번을 보시면은 engage라는 동사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지문 내에서는 친근하게 소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하다라는 자동사를 써서 전치사를 붙여줘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 engage라는 동사가 많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까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고요. 또 다른 정답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with 목적어 분사에서 팔 입장에선 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고쳐주는 문제였습니다. 2가지 모두 디테일하게 개념 암기가 없었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요약 빈칸인데요.
요약문 빈칸은 꼭 비공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약문이기 때문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빈칸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력까지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주제 확인 후 재진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철저한 어휘 암기까지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배명고 영어의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어휘에서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외우고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꼼꼼한 암기가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법에서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지문 내에서 핵심 포인트까지 모두 암기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지문에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독해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 수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맛보기 구간에서는 배명고 기출을 풀어보고 배명고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타겟팅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신 범위를 시작하고 파이널 기간에서는 손필기 자료와 함께 동형 모의고사까지 진행해서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지는 단계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신 교재인데요. 수업용 교재는 해석은 물론이고 주제 재진술, 내용의 어법 포인트, 구문 포인트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까지 과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단어장까지 함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나가는 손필기 교재인데요. 구문 포인트, 주제, 핵심 포인트까지 표시를 하고 어려운 내용은 따로 정리해놓고 글의 전반적인 흐름, 배경 지식, 단어 동바이어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교재입니다. 다음은 범위 외적으로 아이들의 기본기 향상을 위해서 나가는 주간지 과제인데요. 어법부터 독해까지 고1 기출 모의고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와 소통인데요. 매 수업과 클리닉마다 진도, 특이사항, 성취도까지 모두 기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일리 레포트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인데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문자, 카톡, DM 등 다양한 매체로 24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놓고 2, 3학년 때는 영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